좀 현재로서는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 거부를 피고인 신문 자체가 임의 수사 아닙니까? 그러면은 진술,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가서 진술 거부할 거 왜 데리고 갑니까? 피의자에게도 인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 아닙니까? 아직은? 근데 그런 일반인을 진술로 가가지고 진술을 거부할 건데 왜 일부러 그렇게 강제적으로 강제력을 사용해서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술 거부권을 확실하게 의사 표시한 피의자를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력을 동원해서 데려간다면 그것은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이고 그런 강요하는 행위는 강요죄에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형법상 가혹행위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 불법에 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보충적으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근거 조항은 81조 3항입니다. 교도관이 집행하는 경우 그건 예외적인 거죠.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교도관이 집행하는 것은 교도관은 수용자의 관할 구속 피의자에 대해서 관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받으면 그 체포나 구속을 하는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다는 것은 석방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교도소 당국이 집행하는 그러니까 구금하는 것에 대해만 권한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체포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제력을 행사해서 본인이 불응하는 경우에 인치 부분을 강제력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그 형의 집행이나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0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이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그 질서 유지라든지 또는 뭐 자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돼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그 81조 3항의 한계는 형집행법의 100조의 그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물리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교도소 당국도 할 수 없고 더더군다나 검사가 지휘하는 거는 구금이나 이것에 대한 것이지 인치를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교도소 관할입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게 법에. 그래서 초기에 국회에서 와서 구치소장이 물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할 수 없다. 구치소에서는 영역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멘트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물리력을 행사하는 그런 불법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 조항을 보면은 그게 할 수 없는 거죠. 인치라고 하더라도 예. 인치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조사나 집행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죠. 법률 규정도 없고 해당 법률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과거에 선례도 없었고 우리나라 건국위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현장이 첫 번째 현장이었습니다. 교도관이 이야기에 의하면 오늘 왔던 교도관 이야기가 전부 지금까지 물리력을 체포영장을 뭘 해도 물리력을 행사해서 본인이 불응하는데 물리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인치하려 하는 케이스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요번이 처음이에요. 그거는 맞아. 아니 보통 그게 법률상 당연히 걸리죠. 법에 근거가 없는 거죠. 일반 경우도 많습니다. 그걸 잘 모르시겠지만은 일반 수용자인 경우에도 구속영장에 발부된 피의자가 검사의 피의자 소환에 불응을 해서 검사실에 출석하지 않고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단 한 번도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물리적으로 사람을 끌어내서 이런 식으로 집행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있었죠. 대부분 거부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 안 했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외로 상당히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재판 받았고 이행박도 재판 받았고 이거는 최초의
어떤 일을 갖다 지금 체포영장 집행 거부나 조사 거부가 향후 공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역사에 남는 일이 50년, 70년 지금 현재 재판 진행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왈가할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는 일단은 대통령의 건강만 생각을 해서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건강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가부는 추후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피의자를 수사기관에 사실 강제로 유기할 수 있다는 판례는 그거에 따른 아니 그 케이스는 당에 이 구금되어 있는 그 당에 해당되는 범죄가 같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이제 소환을 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고 그래서 그 체포영장 발부했는데 그거는 당의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한 거고 별개 범죄의 경우에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될 수는 없는 거고 또 그 케이스는 그 유일하게 그 케이스가 하나고 그때 집행한 사람도 교도관이었어요. 교도관이 검사가 집행한 게 아니고 검사가 지휘해서 한 게 아니고 교도관이 집행한 케이스고 그거는 유일하게 국가보안법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케이스를 여기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건 제가 네, 그거는 최순실의 강제구 이런 강제군이 아니었고요. 교도관이 설득을 했고 최순실 씨가 자발적으로 참석을 한 겁니다. 예, 물리력 전혀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설득을 해서 자발적으로 참석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된 이유도 상당한 구속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조사를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고 신청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어떤 뭐 강제력, 물리력에 의해서 쫓겨난 게 온 게 아닙니다. 교도관에 의해서 설득을 했고 자발적으로 출석을 해서 예, 그때 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니 방문조사 아니고 그것도 소환인데 그건 소환이었는데 첫 번째는 거부를 했어요. 첫 번째 거부했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수사팀장이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첫 번째 면담을 하셨어요. 장시간 동안 면담해서 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억울한 점 이야기를 하라 해서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그 체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 확실하게 그 당시에 물리력 행사에서 인식한 거 아닙니다. 스스로 이제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은 게 다른 겁니다. 물리력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한계가 형 집행 및 그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100조에 따라서 교도관들은 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검사가 지휘할 수 있는 것은 체포 구금 자체를 말하는 거고 인치는 거기에 해당이 인치는 그 교도소의 특별 권력관계 교도소의 관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도관이 그 검사나 이런데 그 신병을 인치하면 그 바로 석방이 됩니다. 그 자체가 개념이 그래요. 그거 이외에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교도소나 교도소 강국이 적용할 법률을 수범해야 될 법률은 100조 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00조입니다. 근데 100조의 물리력 행사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당이 될 수가 없고 만약 한다면 체포영장 그게 예외를 뒀는데 그 규정도 없고 그래서 이게 법률 규정을 새로 둔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거는 조사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임의 수사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응해서 가는 거고 그리고 가서 자기 그 소명을 하고 반박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고 내가 안 하겠다고 하는데 강제로 끌어갈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임의 수사인데 억지로 입을 벌려서 이 진술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그거는 자기 부재 자기 부재 특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해서 그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헌법 절차에 따른 이게 제도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발부한 것이 제대로 된 것이냐, 인치만을 위해서 발부한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일본에서도 구속된 피의자나 아니면 교정 시설에 수용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방문 조사가 원칙으로 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있는데 법률의 규정이 전혀 없이 법적 근거가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아까 이유 세 가지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진술을 해봤자 그 진술을 교묘하게 틀고 그다음에 유리하게 진술을 받아주질 않고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받을 때 조서 검토 시간 엄청나게 많이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왜냐면 저희가 진술하면 진술을 그대로 안 적어줘요. 계속 내용을 틀고 이상하게 꼬고 해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날인은 당연히 했지만 검토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렸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정을 많이 했는데 다 완벽하게 되지 수정을 않았습니다. 못했죠. 그러니까 예. 세 가지 특검이 다 동일하게 지금은 한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치까지가 체포라는 그 영장 자체를 그 강제 수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말씀드리면은 이 구속 영장이 발부된 주요 이유가 증거인멸이나 도주나 우려나 증거인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소명은 또 다른 문제지만 되게 그걸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속돼 있잖아요. 구속영장 발부돼서 구금돼 있는데 증거인멸이나 도주비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다시 체포한다? 어디에 체포를 합니까? 구속되어 있는데 지금 구금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체포라는 거는 밖에 나단에 있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체포영장에서 잡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 나중에 추가 사후 영장 받고 하는데 근데 이거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다시 체포한다? 그러니까 이제 체포하는 것도 그럼 체포하는 것의 집행이나 구속 집행에 검사가 할 수 있는 건 지위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81조 3항에 있는 것은 교도관이 사실상의 집행한 기관으로 여러 개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에 3항이 예외적으로 구금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교도관이 하는 거고 그 교도관이 집행하는 거는 구속 체포하는 그 자체 교도소에 이제 수감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구속영장의 3항의 경우에는 석방될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비해서.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구속되기 그게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체포영장에서 81조 3항의 구속영장 부분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는 그거에 터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인치를 위해서만 하는 거는 법리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구속돼 있잖아요. 지금 구금돼 있는데 신체가 자유롭지 않게 돼 있는데 거주 전에 자유가 완전히 제한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구금 장소는 바로 서울구치소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무슨 다시 또 증거인멸이나 그 도망 우려가 있어서 다시 체포한다? 이게 이중이잖아요. 이중 제한이잖아요. 그 자체가 사실은 명백히 따지면 우리가 뭐 위헌 제기할 수도 있지만 명백히 따지면 이게 그 자체가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위헌이라는 거예요. 사실 법리상으로는. 오늘 집행에 들어올 때 저희가 이런 법리적인 부분은 특검 검사들에게 충분히 다 설명을 했고요. 분명히 불법이고 위법한 행위다라고 분명히 사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이루어졌고 오늘 이루어진 특검의 조사나 강제 집행, 체포영장 집행은 그 자체로 직권남용 불법 체포 감금죄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사전에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서 조사실까지 끌고 가려고 했던 행위는 또 마찬가지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더군다나 구치소에 있는 그 직원들 어린 그 젊은 청년들 이 일본제 그 직원으로 있는데 마찬가지로 의무 없는 일을 또 강요한 것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을 그 직원들한테 강요를 해서 대통령한테 어떤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제가 이렇게 왜 약간 그 흥분되어 있고 하냐면은 그 상황이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마 이게 우리나라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거를 그 현장을 목도하고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도저히 그 정신적 충격이 올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대통령이 오죽하면 팔이 아프다고 좀 놔달라고 사정을 할 정도였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